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대상을 공개한 데 이어 광주 북구갑과 서구울에 전략 공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아들을 받아 동네 가게들을 홍보하는 축제가 마련됐지만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조차 축제가 열리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의 역대 연봉자의 비율이 울산과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관광, 전시회 등 새로운 황금산업으로 주목받는 마이스 산업총회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탈당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불똥이 국민의당에 불을 지른 형국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탈당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정관위 원장께 그 명단도 마저 발표를 갖다 손에게 들겠다고 연락을 해서 아마 금일 내로 그 명단이 나올 겁니다. 추가 공개 대상은 모두 11명으로 호남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1분은 누구냐? 거기는 탈당하신 분들입니다. 그 탈당한 분들 속에 호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며 발끈했습니다. 진정으로 야권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광주 시민들은 더민주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결코 동의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탈당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컷오프 명단 공개가 계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광주 서울과 북갑 두 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울은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의 지역구로 더민주에서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북갑은 강기정 의원의 경쟁력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탈당의 광풍 속에서 외로이 당을 지켰고 시스템 공천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전략공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호남 대권주자 양성론으로 전통적 텃밭인 호남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생행보로 맞불을 하는데 알맹이는 없이 구호로만 지역 민심 구애에 나선다는 뒷말이 많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호남 대권주자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이 역사의 고비마다 헌신과 희생을 해왔지만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호남 불가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의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역동적이고 포용력 있는 대권주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들이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 제2, 제3의 김대중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뉴 DJ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흔들리는 광주 민심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또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광주 민심을 반영해 전략공천은 절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지만 바로 몇 시간 뒤에 광주 전략공천설이 터져나와 멋쓰게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생행보로 맞불을 놨습니다. 삼성전자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납품 단가 현실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로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한지원 공약을 오늘 국민의당의 공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남 텃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야당. 그렇지만 알맹이 없는 광주 방문에다가 뒷북 대책으로 지역 민심 구애에만 나서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는데요. 아침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또 1cm 안팎의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과 오후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 늦게 돼서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8도가 예상되고 광양 10도, 고흥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라는 것도 열리고 있는데요. 처음 준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하는 가게 주인도 소비자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 전국 2만여 개, 광주는 500여 개 이상의 가게가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합니다. 축제 참여 가게로 지정된 곳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 관계를 잘 몰라요, 지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쿠폰을 발급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만의 혜택으로 광고되지만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던가, 세척을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거의 무료로 해드려요. 기간은 상관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런 축제가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긴 해요. 들어보면 봤어요. 충장로에서 하던가. 축제든 지원이든 그런 게 먼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지원은 그냥 무의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신 적은 없어요? 네, 본 적 없어요. 축제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그 풍선도 붙이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 축제. 취지는 좋지만 실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매년 실행할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4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또 현재 생활 형편을 나타내는 지수와 가계 수입 전망 지수도 1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수출업체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사업 호남권 설명회가 오늘 열립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사업은 연구개발 자금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는 월드클래스 300 육성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히든 챔피언 사업을 참여를 원하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상록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의 억대 연봉자의 비율이 울산과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 정산 결과 광주의 억대 연봉자는 8,70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8.5%였고 서울은 3.9%, 경기도 3.5% 순이었습니다. 전남은 억대 연봉자가 9,100여 명이었고 비율은 2.2%였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광주 스마트 심센터 박기 수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광주 스마트 심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마트 심센터는 인터넷 중독 예방과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해서 2005년에 개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현재 위치해 있는 광주광역시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유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 마당극과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지정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실시하는 내방 상담과 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과 채팅 중독, 그리고 인터넷 쇼핑 중독과 검색 중독, 음란물 중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어떤 특정 문제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남성인 점을 감안할 때 많은 대상자들이 인터넷 중독의 특징과 또 남성들의 사회 심리적인 욕구가 합치되면서 네. 인터넷 중독의 가운데서 게임 중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중독은 개인의 심리 사회적인 욕구가 해소되고 또 더불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네. 인터넷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하니까 괜히 찔립니다. 네. 그러면 중독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행위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독은 일반 중독 특징과 마찬가지로 금단과 내성 그리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짜증이 많고 일상생활에 대화를 거부하고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조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에 잦은 지각과 결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 행동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분들의 행동을 보고 인터넷 중독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미 이 중독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상담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담과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상담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내방을 해주시면은 각종 심리 검사와 대상자에 맞는 내방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 센터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 상담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 치료와 더불어서 개인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상자 가운데는 면접 상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상자는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전화번호라든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또는 교육을 의뢰하실 때는 613-5790으로 전화를 해주시고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는 스마트 쉼센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프로축구 광주FC가 일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위권에 들어서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강팀이 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 오늘은 박재욱 카메라 기자가 시즌 전력과 성적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의 작은 농촌 마을.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들의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2016 K리그 클래식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2주 남짓. 광양과 태국, 일본을 차례로 돌며 치른 3차례의 전지훈련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선수들은 내심 시즌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다 뒷심 부족으로 성적이 조금씩 처지는 경험을 했던 광주FC. 올해는 작년의 아쉬움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모두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분위기 속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FC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두텁지 못한 선수층. 주전 선수가 부상 등으로 빠져나가면 대체할 만한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가 진행될수록 주전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 전체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과 후반에 뛰는 선수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스쿼드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광주FC는 올 시즌을 앞두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정조국이라는 뛰어난 스트라이커와 브라질 출신 장신 수비수 외에 10명의 신인까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했던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올 시즌에는 선수들이 좀 더블 스쿼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시작한 체력 훈련.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은 낯빛으로 점차 변해갑니다. 잠깐 쉬고 나면 곧바로 계속되는 반복 훈련의 연속. 선수들은 연신 힘에 겹다며 엄살 아닌 엄살을 부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야 이게. 훈련이 아닌 것 같아요. 속싸움 아니에요, 속싸움? 빠른 패스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기고 있어도 공격을 늦추지 않는 광주FC만의 공격 축구. 선수들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완성할 수 없는 만큼 코치진은 선수들을 바짝 다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O momento está bem parecido com o do ano passado. Nós estamos treinando forte para que a gente consiga realizar novamente uma excelente competição. 올해로 감독 3년째. 남기일 감독이 선수들에게 기가 닳도록 강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안에서도 하나고 우리가 경기가 끝났을 때 훈련이 끝났을 때 항상 하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운동장 안에 선수들을 서로서로 뭉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서로서로 뭉치다 보면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 전격적인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FC 유니폼을 입게 된 정조국 선수. 연습 경기라고는 하지만 평균 한 경기당 한 골씩 터뜨리는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광주FC의 모토는 국가대표 출신의 최정방 공격수 정조국에게도 예의는 아닙니다. 제가 좋았을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굉장히 계속 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이 원하는 목표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조국과 함께 서울에서 이적해온 미드필더 김민혁 선수는 광주FC 선수단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고요. 다 코치쌤이나 감독쌤 다 그리고 형들 뭐 선배 후배 다 따뜻하게 해줘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끈끈한 팀워크와 조직력을 앞세운 광주FC만의 축구. 정동윤은 지난 겨울 다른 구단의 러브콜까지 뿌리치고 광주FC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공격이나 수비나 조직력을 많이 요구하는 팀인데 정말 그걸 보고 이 팀이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난해 축구계 안팎을 놀래키는 성적을 올리고도 홈구장을 찾아 숙소를 찾아 떠돌며 가난한 시민구단의 서름을 시즌 내내 겪어야 했던 광주FC 선수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지역의 기업들이 나서 시즌권 구매 릴레이를 펼치고 구단 대표가 후원금 5억 원을 내놓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에 저희는 너무 기쁘고요. 관중이 많으면 아마 선수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한 간절함 하나로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여온 40대 감독과 젊은 선수들. 또 어떤 감동의 스토리로 팬들 앞에 나타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조금 긴 뉴스 박지욱입니다. 혼자 혹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요즘 방송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즉 1인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4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식업계의 변화인데요. 1인 메뉴와 가정 간편식을 시작으로 광주의 1인 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거주 형태 그리고 유통 문화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여성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미흡한 상황인데요. 바야흐로 1인 가구 전성시대. 가구 형태가 변한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테러 방지 법안 직권상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통장 잔고 등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정보가 국정원에 털리게 될 것이라며 테러 방지 법안의 직권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0여 명의 명단을 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은 최근 5년 동안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로 이름과 적발 일시만 적혀 있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직원과 퇴직한 직원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징계를 받을 직원은 300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관광, 전시회 등을 의미하는 마이스 산업이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 마이스 연례 총회가 어제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람회장 내부에 마련된 전시장. 호텔, 리조트 등 전국 130여 곳의 각종 마이스 관련 업체들이 기업과 단체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앱 제작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편리하게 앱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관광, 전시회를 연계한 서비스 산업인 마이스 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례 총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각종 기업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박람회장 일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마케팅과 영업 전략 등 관련 기업들을 위한 강연, 토론회는 물론 구직자를 위한 채용 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 28조 원. 일반 관광 산업의 3배에 달하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의 그런 큰 시장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지역 연계 관광,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 고용 창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트렌드 아래서 마이스 행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남 지역 각 시군은 이번 행사를 마이스 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마이스 인프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리고 학회나 협회 행사 현장도 꾸준히 방문해서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도 참여해 해외 마이스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과 비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또 1cm의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 한때 살짝 비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자체는 포근하지만 비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이 비는 오후 늦게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올라 추위는 없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8도, 광양 10도, 순천도 10도, 고흥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시작된 비와 눈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